자, 이번에는 포화성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 이제 new라고 그 기호로는 표현을 하고요. 기본 정의는 축방향 변형률 분의 횡방향 변형률을 의미합니다. 축방향 변형률 분의 횡방향 변형률.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힘이 작용을 이 파란색이 변형 전 물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파란색으로 예, 요게 요 파란색으로 빗금친 게 변형 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이제 인장력이 작용을 해서 이제 최종 변형된 상태가 변형 후 예,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형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축방향으로만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축방향으로 변형이 일어날 때 횡방향으로는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죠? 늘어나면서 축방향으로 늘어나면서 횡방향으로는 줄어드는 그래서 그 축방향으로의 변형률에 대한 횡방향 변형률의 그 비율 그것을 포화성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가 이제 여기가 B였고 원래 길이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L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 변형 후에는 요만큼이 변형이 생긴 거잖아요. 그걸 델타 L. 그 다음에 요만큼이 줄어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델타 B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포화성비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엡실론 x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원래 길이분의 델타 L이겠죠. 그 다음에 엡실론 y 좌표축은 이렇게 봤을 때예요. x, y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y는 b분의 원래 길이가 b였는데 델타 b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계산을 한 거죠. 그죠? 엡실론 x하고 엡실론 y 그럼 포화성비라는 건 뭐냐면 엡실론 x분의 엡실론 y니까 그대로 뭐 집어넣어서 보면 L분의 델타 L분의 B분의 델타 B가 되는 거죠. 예, 주의해야 될 것은 그냥 변형량에 대한 비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U는 이게 아니다. 델타 L분의 델타 B가 아니다. 예, 변형률의 B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X, Y축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건데 만약에 이게 이런 입체화된 어떤 물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좌표축을 이게 x 그 다음에 위가 y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z축이다 그러면 횡방향이라는 게 x축은 당연히 축방향이 되는 거고 두 군데가 있잖아요. z방향도 있고 y방향도 있고 y방향 z방향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는 2차원에서는 엡실론 x분의 엡실론 y로만 썼는데 3차원으로 들어가면 이거나 예, 엡실론 x분의 엡실론 z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따로따로 나오긴 하지만 등방성인 경우에는 등방성을
영어로 쓰면은 어, 아이소트로픽이라고 합니다. 아이소트로픽. 등방성이라는 얘기예요. 등방성의 기본적인 의미는 방향에 따라서 재료의 성질이 같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등방성이라는 것은 축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날 때 줄어드는 어떤 그 변형률의 비율은 X축으로나 Y축으로나 같으면 등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그때는 등방성인 경우에는 이 뉴는 엡실론분의 X의 엡실론분의 Y나 엡실론 X분의 엡실론 Z나 똑같다. 예. 등방성 재료로 주어졌을 때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등방성이라고 보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이번에는 예제를 통해서 푸아성비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제 탄성계수도 추가적으로 더 계산을 해보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재료는 이제 등방성 재료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아까도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등방성 재료라는 것은 이 누가 똑같다는 거죠. 그 횡방향으로의 변형률 비율을 나타내는 그 뉴가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엡실론 x분의 요거나 엡실론 x분의 엡실론 z나 똑같다. 예. 변형률의 비율이 줄어드는 변형률의 비율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델타 y랑 델타 z가 똑같이 마이너스 1.2 마이크로미터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요게 델타 x 늘어난 길이가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일 때. 자, 그럼 이런 조건에서 한번 첫 번째 푸아성비서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엡실론 x를 계산을 해봐야 되죠. 이거는 L분의 델타 x니까 L은 600이죠. 600mm. 그 다음에 델타 x는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미터죠. 밀리미터. 단위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횡방향 변형률인데 이거는 뭐 Z를 쓰나 Y축을 쓰나 상관없죠. Y축으로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직경이 15mm였는데 줄어든 양이 잘 봐야 돼요. 요거도 1.2란 얘기고요. 요것도 1.2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2.4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델타 y라고 했을 때 15mm 분의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그러면 푸아성비는 그 비율이 되는 거니까 엡실론 x분의 엡실론 y는 6.67분의 그 다음에 1.6 그래서 요거는 0.24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탄성계수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탄성계수가 포함이 된 식을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후크의 법칙이죠. 그래서 시그마 x는 2의 엡실론 x
이렇게 요식을 사용해서 풀어보는데 엡실론 x는 저희가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시그마 x가 필요하니까 시그마 x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그마 x는 a분의 p인데 a는 직경이 지금 15mm죠. 그러니까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 곱하기 15의 제곱이니까 밀리미터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P는 15kN이니까 뉴턴으로 바꾸면 15 곱하기 10의 3승.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84.9MPa이 나옵니다. 이제 탄성계수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E는 엡실론 x분의 시그마 x가 되고요. 그러면 엡실론 x는 아까 6.67분의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계산이 됐고 시그마 x는 84.9 메가파스칼이니까 파스칼로 고쳐보면 10의 6승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1.273 곱하기 10의 11승 파스칼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기가 파스칼로 바꾸면 기가는 10의 9승이잖아요. 그러면 127.3 곱하기 3 곱하기가 아니라 기가 파스칼을 써줘야죠. 기가 파스칼 이렇게 써주면 정리가 되겠습니다.